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전 제퍼스의 자신감 수업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내면의 힘을 기르는가? 그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수전 제퍼스는 특히 몇 가지 표현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흔히 쓰는 표현인데 무의식 중에 쓰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하면서요. 예컨대 이런 말들입니다. 할 수 없어. 해야만 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고민이 있어.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많이 듣기도 하지요. 이런 말들을 어떤 표현으로 바꾸면 좋을지 수전 제퍼슨이 조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바꾸어서 보다 긍정적인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조언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조언도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 마음도 그 표현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습관처럼 쓰는 말을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려 하는 건 마치 비유하자면 사과의 껍데기를 바꿔서 속살을 바꾸려는 것으로 저한테는 느껴져요.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건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사과 속살이 바뀌면 껍데기는 시간의 딜레이가 좀 있더라도 저절로 바뀌게 되죠. 마음이 정말 긍정적이고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은 힘 빠지는 표현을 잘 안 쓰기도 하지만요. 혹시나 그런 힘 빠지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힘이 없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안에 있는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은 꽤 유용하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조금 부연 설명을 했고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한다. 진짜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이다. 힘으로 두려움을 뿌리칠지, 괴로움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괴로움에서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 힘을 갖게 되면 두렵다는 사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힘은 건강한 자기애에서 나온다. 이기심과는 다르다. 이기주의자는 스스로 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통제하려고 애쓰지만 이 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힘은 누군가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게 해준다. 이 힘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으며 불안 속에서 살게 된다. 힘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다음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보자. 나는 강하며 사랑받고 있다. 나는 강하며 사랑스럽다. 나는 강하며 강한 나를 사랑한다. 이런 문장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힘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서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괴로움에서 힘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어떤 말들은 파괴적이고 어떤 말들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의식적으로 기존에 쓰던 말들을 바꿔보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 번째,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로 바꿔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선택의 말이다. 저녁 초대를 거절할 때 내일 회의를 준비해야 돼서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할 수 없다 라는 말만 듣고 나는 약하다 라고 저장한다. 사실 나는 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일이 있다 라는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거절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면 좋겠다. 나도 가고 싶지만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발표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다음 기회에 다시 초대해주면 고맙겠어. 라고 말이다. 이 말은 진실하고 성실성과 힘이 느껴진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말을 모두 듣고 있다. 선택의 언어를 사용하면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대에 응하지 못한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로 바꿔보자. 해야 한다라는 말도 패자의 언어다. 해야 한다라는 말도 패자들의 언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는 힘이 느껴진다.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지만 오늘은 영화를 봐야겠어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어머니를 만나거나 영화를 볼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은 영화를 선택할래 가 된다. 즉, 어머니를 뵙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것이다. 반면 해야 한다라는 말은 죄책감, 불안과 같은 소모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셋째,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을 내 책임이야 로 바꿔보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병이 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직장을 잃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병이 난 것은 순전히 내 책임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하면 식습관을 바꿀 수도 있고 금연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충분히 잘 수도 있다. 직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상황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 알게 된다. 넷째, 고민이 생겼다라는 말을 기회가 생겼다로 바꿔보자. 고민이 생겼다라는 말도 무기력하게 들린다. 대신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면 성장을 위한 문이 열린다. 시련 속에서 선물을 볼 수 있다면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점점 강해질 것이다. 다섯째,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로 바꿔보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힘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취직이 되기를 바래 라는 말과 나는 취직할 거야 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분명 다르다. 취직이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면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루겠지만 나는 취직을 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말을 이렇게 가려 쓰기 시작하면 안전지대가 확장되면서 점점 힘이 생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우리 대부분은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 밖으로 나가면 불편해진다. 예컨대 한 켤레에 $75짜리 신발은 선뜻 사지만 $100짜리는 왠지 부담스럽다. 동네 음식점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건 괜찮지만 고급 레스토랑엔 혼자 가지 않는다. 연봉 $5,000를 올려달라고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000는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식이다.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다. 나는 매일 어떤 영역이든 안전지대를 넓혀 나가라고 제안하고 싶다. 오랫동안 못 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지금까지 신어보지 못한 비싼 신발을 한번 사보거나 거절당할까봐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다. 하루 한 가지씩 시도해보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단 행동으로 옮기면 기분이 좋아진다. 시도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니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라. 이런 모험을 할 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럼 삶 전체가 확장되면서 계속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힘이 세지면 자신감도 커지고 안전지대를 확장하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진다. 그러면 점점 더 큰 모험을 하게 된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언제든 밖으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건강한 습관들이 몸에 배일 때까지는 끊임없는 반복 암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원래 힘을 사용하도록 태어났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과
능력이 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수전 제퍼스 자신감 수업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재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재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